형법의 2주차 두 번째 수업입니다. 이 시간에 수업은 앞 시간에 이어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우리 했던 이제 상해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간은 전속 상해죄를 보겠습니다. 전속이란 거는 저의 아버지, 할아버지, 제가 속하는 존재하는 위쪽으로 속하는 분들, 존경하는 분, 존경하는 그 윗선 이분들을 전속이라 합니다. 전속상해는 자기 배우자의 직계 전속에 대하여 1항의 죄를 범한 때, 즉 상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죠? 폭행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고, 중상해죄 258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생명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목숨 하나뿐이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 생명과 관련된 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모두 처벌됩니다. 생명과 관련된 것은 고의든 과실이든 모두 처벌된다.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나 불치, 치료를 못 받게 할 수 없다. 난치, 어렵게 하는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위태롭게 한 자는 중상해. 자, 판례를 볼게요. 피고인이 피해자 안부, 얼굴 안자죠. 얼굴 안 부분에 폭력을 가하여 실명. 자, 실명이란 건 눈이죠. 눈을 다치게 한 경우, 눈을 못 보게 한 경우는 중상해죄에 해당한다. 자, 우리나라 판례는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의 눈과 코, 머리와 눈, 코 이 부분은 다치게 하면 중상해입니다. 우리나라 판례는 눈과 코 다치게 하면 중상해로 칩니다. 하지만 치아, 요즘에 이빨 같은 경우에는 치아는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그죠? 치아나 손이라든지 다리 이런 부분은 중상해는 아닙니다. 중상해로 보지 않는다. 상해죄로 본다. 하지만 눈과 코, 우리나라 판례는 눈과 코를 다치게 했을 경우에는 중상해죄로 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피고인이 뒷산에서 피해자의 여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추궁하고 면도칼을 주면서 내가 스스로 내 코를 자르지 않으면 돌로 죽인다. 위협하여 피해자가 면도칼로 콧등, 이 콧등이 없어지면 얼마나 흉할까요? 그죠? 이게 콧등이 없어지면 해골처럼 되겠죠, 그죠? 콧등을 절단하여 안면 불구가 되었다. 이거는 중상해죄. 간접정범이라는 거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즉 악이나 심신상실자나 자기를 피해자를 이용해서 스스로 가하게 하는 것, 상해를 입히게 하는 것을 간접정범이랍니다. 따라서 눈과 코, 콧등 이 부분은 눈과 코는 판례는 뭐라고요? 중상해다. 중상해로 봅니다. 하지만 입, 치아, 가슴, 다리, 팔 이런 거는 단순 상해로 본다. 우리나라 판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공식처럼 기억해야 돼요. 공식처럼. 단순 상해죄를 인정하는 경우는 방금 전에 말한 치아, 치아 두 개를 탈락하게 한 경우는 단순 상해죄라고 그랬죠. 또한 한 달에서 두 달, 1, 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경우, 한두 달 입원할 정도 다리가 부러졌다. 또한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자상, 우측 흉부 자상의 경우에는 중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해당하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면 치아, 가슴, 팔, 다리 이거는 상해죄로 본다. 중상해가 아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단순 상해로 본다. 우측 흉부, 가슴 부분, 자상이란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면 좌창이 있고 둔기가 있고 둔창, 활창이 있고요. 활창. 이거는 좌창이란 거는 날카로운 걸로 찔리는 걸 얘기합니다. 둔기는 망치로 맞았을 때 피부가 까지는 것. 활창은 내리쳤는데 벌어지는 것. 그래서 도끼로 다쳤을 때 활창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판례를 정리하면 눈이나 코는 중상해, 눈, 코는 중상해, 치아, 흉부, 팔, 다리는 상해죄 이렇게 구분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시간은 폭행죄로 봅니다. 상해죄를 했으니까 폭행죄. 폭행죄는 위헌범이라고 했죠. 위헌범. 그 다음에 거동범, 형식범이다. 폭행죄 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했죠. 자, 폭행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폭행죄는 260조에 폭행, 또 부모를 폭행하는 자,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구류란 건 뭐냐면 벌금을 안 낼 때는 벌금의 그 금액만큼 가둬놓는 거죠. 구류. 형법상 폭행의 개정을 보면 차량이 이렇게 차량을 부수는 거는 최광의 가장 넓은 의미의 폭행이란 말이에요. 넓은 의미 차량을 부수는 거. 겁을 주기 위해서 차량을 부순다. 최강의 폭행. 근데 사람이 타고 있을 때 부순다. 그러면 광의. 이 쿵쿵하면 아는 이상 겁을 먹죠. 광의의 폭행이다. 사람이 직접적으로 공격 안 했죠. 차를 공격했죠. 차를 공격했고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근데 이 사람에게 직접 얼굴을 보고 얼굴에 삿대질을 한다. 삿대질을 할 정도면 협의의 좁은 의미의 폭행. 왜냐하면 협의란 거는 여기서 봐. 협의란 거는 그 피해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협소하게 집중되어 있다. 이거를
협의의 폭행이랍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협의의 폭행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의 폭행으로 본다. 그러나 사람 목에 칼을 들이고 있다 그러면 최협의의 폭행이다. 가장 좁은 의미의 폭행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최광이란 거는 사람이나 이 차량을 기억하면 돼요. 이 차에 대한 폭행, 일체의 위협력 행사는 광의의 폭행이죠. 가장 넓은 의미. 내쏘다, 내란죄, 소요죄, 다중 불해산죄, 내란을 일으키거나 소요를 일으키거나 다중에 대한 불해산죄, 이거를 가장 넓은 의미의 광의의 폭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광의의 폭행이라는 거는 차 안에 사람이 있는데 이 차를 부수는 행위, 이거를 광의의 폭행이다. 즉 사람에게 두려움을 줘서 의사를 제한하는 것, 자기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간접적 유형 행사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심리적 폭행이라고 봅니다. 공무집행 방해. 차량에 있는 경찰관을 두려움을 주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겁을 주죠. 강요해. 내리면 안 된다. 공갈죄. 좀 광의에 폭넓게 보는 거지. 강요하거나 공갈하거나 좀 폭넓게 본다 보시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표현이 비슷하죠. 공무집행방해, 공갈죄, 공공강요죄. 자도 비슷합니다. 공무집행방해, 공갈죄, 공강요죄.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차원이 다르죠. 사람에 대한 공격, 사람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의 폭행, 최협의의 폭행으로 나누는데 협의의 폭행은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거를 협의의 폭행이랍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 이거를 협의의 폭행이랍니다. 그래서 협의의 폭행은 직접적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합니다. 폭행죄. 그러나 최협의의 폭행, 자, 사람에 대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의사를 제한하고 삿대질하는 것을 폭행이라는데 최협의의 폭행은 자 여기서부터 좀 볼게요. 상대방에 대해서 한 번 더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의사에 반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 폭행행위 자체가 강제추행이다. 강제추행. 강제로 추행한다. 의사에 반하고 사람을 치면은 벽에다 밀어붙이죠. 벽에다 밀어붙이는 것. 의사에 반해서 사람을 벽에 밀어붙일 정도 강제 추행을 한다. 추행까지 최악의 폭행. 그러나 사람을 강제로 눕힌다. 현재의 곤란한다. 눕혔다. 강간죄로 보고 눕혔으니까 강간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 목에 칼을 댔다.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만들 칼을 대면 이건 강도. 칼을 대니까 칼을 댔기 때문에 강도죠. 그죠? 자, 정리합니다. 칼을 댔다. 칼을 댄 거는 강도죠. 그죠? 눕혔다. 강간.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반항이 곤란할 정도로 벽에 밀어붙였다. 두려움을 줬다. 의사에 반할 정도. 1번, 2번은 거의 비슷하죠? 추행이다. 1번, 2번은 강제 추행,
강간. 3번. 그다음에 이거는 마지막은 칼을 댔다. 강도죄. 강도. 우리가 딱 구별하면 됩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 정리합니다. 광의의 폭행은 차를 비유하면 차량을 부수는 행동, 광의의 폭행이다. 내란죄, 소요죄, 그 다음에 다중 불훼손죄가 있다. 그 다음에 최강의의 폭행이 그렇다면 광의의 폭행은 차량 안에 사람이 있다. 위협을 주는 거죠. 공무집행방해나 공, 또 공갈죄, 사람을 공갈해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가만 용서하지 않겠어. 공갈. 그 다음에 공공, 뭐가 있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공갈, 뭐가 있죠? 광의의 폭행은, 최광의의 폭행은 뭐라고요? 내란죄, 소요죄, 또 하나는 다중 불해산죄. 그 다음에 광의의 폭행은 차 안에 사람이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 또 뭐가 있죠? 공갈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강요죄, 공공강. 늘 머리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얘기하고 생각하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최강의 폭행, 광의 폭행을 봤죠? 그러면 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공격이 들어가는 게 협의의 폭행이라고 있죠. 삿대질. 너 내려. 당신 내려. 차에 내려. 삿대질하는 거. 너 내려. 최협의 폭행. 당신 차에서 내려. 하고 직접적 사람을 겨냥했을 때 최협의의 폭행이다. 협의의 폭행이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무서움을 두고 의사를 억압하고 벽에 밀어붙여. 벽에 밀어붙일 정도 추행죄. 이거는 1번, 2번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람을 눕혔다. 눕혀서 반항을 억압할 정도 강간이랬죠. 눕히면 강간. 칼을 목에 댔다. 강도죄.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죠. 협의 폭행은 네 가지로 구별한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폭행죄, 폭행, 협의의 폭행.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협의의 폭행이 있고 협의의 폭행이 되겠죠. 그죠? 폭행죄,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행사이다. 너 내려. 한 거? 내 차에 내려. 하고 신체에 접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을 향해 삿대질. 너 내려. 폭행죄에 달한다. 그래서 때려서 손자국을 낸 경우. 손자국을 냈다. 그 다음에 얼굴에 침을 뱉었다. 내리니까 침을 뱉었다. 고함을 질러서 놀라게 했다. 모발, 머리, 수염, 음모, 손톱을 깎았죠. 이거는 폭행. 뽑으면 상해. 좁은 공간에서 막 무섭게 흉기를 휘두른다. 마취약, 수면제로 잠을 재웠다. 사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를 풍겼다. 폭행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안에 있는 방문을 부수거나 방을 부숴 사람 앞에서 바닥에 인분을 던진 행위는 폭행죄는 아니지만 사람이 안에 있는 차가 사람이 안에 있는 차문을 부수거나 바닥에 사람에 대한 공격이 아닌 경우에는 좀 더 포괄적인
방위의 폭행에 해당한다. 심리적 폭행 들어가죠. 하지만 폭언, 욕설은 폭행에 해당하나? 폭언은 막 폭언 막 무섭게 하고 죽일 것처럼 하고 폭행에 해당하죠. 욕설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 욕설은 모욕이 되겠죠. 하지만 큰 소리로 한 욕설은 폭행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는 것은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로 고성을 내는 것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야하고 소리를 내는 건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청각의 고통을 느꼈다. 예외적으로 청각의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폭행죄에 해당한다. 근데 여기서 오늘 한 거 삿대질했다. 손자국 냈다. 얼굴에 침을 뱉었다. 고함을 질러 놀래켰다. 모발 수영 온몸 손톱을 깎았다. 절단하니까 좀 그런데 깎은 경우입니다. 좁은 공간에 흉기를 휘두른 경우, 마취약, 수면제로 잠을 재운 경우, 참을 수 없는 냄새를 풍긴 경우 이 사례를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